(2025년 9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사법개혁 못하고 주저앉을 것 같다. 검찰개혁은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 더더군다나 어려울 것이다. 저는 추석 전에 사법, 검찰,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정청래 힘을 잃고 있다. 그리고 그를 밀어주고 있는 이재명도 권력을 놓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장 회의가 열렸죠. 여기에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죠.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는 왜 대법관을 증원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서 사실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늘리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분 나쁘니까 내놓은 건데 이걸 사법부 개혁안 중에 핵심이다 라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내란 사건 맡은 재판부가 자기네 뜻대로 재판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판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참 이거 만드는 얘기 보면 참 우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발끈하는데 지금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잘 봤어요. 이 사법개혁을 하다 보면은 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즉 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열 몇 개 사건으로. 근데 그 재판을 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5개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다 무기한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연기해 줬습니다. 그 덕택에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 버리면은 사법부에서 재판을 재개한다 고 잡아서 유죄 땅땅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사법부는 꼼짝도 못하는 곰바우로 보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도 사람이 있다. 물론 젊은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 해갖고 이재명 정권에 딸랑딸랑 하는 짓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들이 이재명 재판은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했는데 재판부 스스로가 연기해버리니까 흐지부지 끝나면서 아주 딸랑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는 몇몇 고위직들이 말을 안 들어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무리 짓밟아도 할 말 하는 사람들은 할 말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선 트럼프가 아무리 위세가 세도 그를 저격하거나 그의 지지자를 저격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게 할수록 더 세게 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든 내란 특판을 만들어서 다 이제 유죄로 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되려나? 자, 이들이요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로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에서 특별재판부를 운영한 거를 거론합니다. 반민특위는 뭔가 하면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인가 반민특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반민족 행위자 즉 친일을 한 악질 친일 주의자를 처벌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들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했던 게 특별재판부가 있고 또 1960년 12월쯤에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사건 일으킨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미 군정청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고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죠. 3년간 통치를 받다가 48년에 미 군정청이 권력을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승만 그 직전에 우리가 그 통보를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때 반대했던 게 누구냐? 남노당이 준동을 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못 뽑게 한 게 그 사건이 4.3 사건인데 이거를 민주화 운동이냐 막 꾸며놓고 있는 게 이재명, 문재인 이런 세력들이죠. 네, 그건 뭐 그렇고.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듭니다. 그 헌법을 토대로 이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를 만들어 가다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세웁니다. 미 군정이 빠져나가고. 근데 그때 세운 정부는 지금 얘기하면 행정부죠. 행정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일 항쟁기 때 뭐 조선인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제 하긴 했지만 또 그 사람들은 친일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고용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행정부는 추명합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부는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미 군정청일 때는 미 군정청 법원이 재판을 했고 45년 이전에는 일본 재판부가 재판을 했죠. 우리는 재판부가 없었습니다. 이제 일본 재판부 시절에 조선인 사람들이 고등분관 시험, 지금 얘기하면 사법시험에 패스해가지고 일본 재판소에 재판관을 한 사실은 있죠. 근데 그 사람 수는 얼마가 안 됐어요. 또 그땐 재판도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행정부는 세웠고 국회는 그 전에 선거로 뽑았는데 사법부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9월 13일에야 구성이 됩니다. 8월 15일부터 따지면 거의 4주, 28일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누가 재판을 했냐? 미 군정청이 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9월 13일 만든 재판부도요, 우리나라 뭐 법이 있습니까? 헌법만 덜렁 만들었을 뿐이지 뭐 재판을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일본법을 갖고 합니다. 일본 뭐 소송법 가지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식으로 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48년도에 정부를 만들자 말자 이제 국회에서 반민특위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죠. 일제 부역한 놈들은 처벌해야 된다 해서 처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문제는 대한민국에는요. 경찰조차도 이제 일제시대 때 한 사람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 경찰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경찰 했던 사람들 다시 쓴다 해서 친일파가 많이 들어왔다 시비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걸 기소를 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언제 만드는가 하면은 48년도에 못 만들어요. 49년도 12월 10일인가? 하여간 12월에 만들어요. 검찰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때 많은 게 불비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반민특위가 48년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만듭니다. 근데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왜 만들었는가 하면 당시 재헌헌법 부칙에 해당되는 제10장 101조에 국회는 단기 4278년 이게 1945년입니다.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당시 헌법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듭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뭐 경찰은 어떻게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잡은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를 할 때 누가 기소를 하는가 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민 특위를 만드는데 그 특위의원들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달에 재판부가 이제 처음 만들어져요. 몇 사람. 대법원장만 있는 거지. 그 대법원장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판한 특별재판부를 만듭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으라는 헌법 조항은 없었어요. 특별법을 만들으라는 건 있었는데 검찰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 반민족 특위가 검찰 역할을 했고 그 재판부는 막 만들어진 재판부 전체가 특별재판부가 돼갖고 이 반민족 행위, 친일파를 처벌하는 특별재판부를 운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방 직후라 하도 이렇게 간 거고요. 또 한 번이 뭔가 하면은 이제 1960년
이승만 정권 때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나고 4월 19일 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죠. 4.19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갖고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야, 이승만 정권의 독재 시절에 3.15 부정선거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미 그 선거로 인해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힌 사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60년 4.19 후에 만든 헌법에는 이걸 처벌하지 못했는데 그해 11월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 내용 그대로 두고 부칙이 추가가 되는데 부칙 중에 3.15 부정선거 사범을 수사하는 특별 검찰을 만들고 또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60년 11월 29일 개정된 헌법인데 부칙에 국회는 단기 4293년이면 1960년입니다.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그리고 또는 단기 4293년, 이게 1960년이죠. 4월 26일 이전에, 4월 19일이 4.19고 4월 26일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날일 겁니다.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라고 헌법에 부칙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하고 검찰부를 만들어서 3.15 부정선거 사범 때 4.19 때 발포명령 내린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의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헌법에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뭐 특검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 하고 있으니까 특검은 뭐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파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 101조는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법권은 전적으로 법원이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판을 두자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위헌이죠. 이렇게 위헌을 하면서까지 나간다 그러면 사법부가 이제 무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그래? 그 5개 재판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이재명 재판 속행해가지고 유죄를 때리면 어떡할까요?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닌 이상은 소추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도 똑같이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요.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벌금 내라면 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죠. 지금 이재명 정권 정청래를 앞세워서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협조를 해줬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도록. 근데 그 사법부를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지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이 모든 거를 자기 뜻대로 끌고 나가는 건 참 위험합니다. 저도 무슨 조직을 이끌거나 할 때는 제 의견에 늘 반대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은 두고, 사실 그게 또 유리할 때가 많아요. 미국 정보기관 CIA에서 무슨 작전을 할 때, 공작을 할 때, 공작이 되는 쪽으로 막 짜죠. 근데 한 사람 딱 지정해서 그 사람은 악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해서 막 논리 싸움을 시키다 보면은 작전 짜는 쪽에서 허점이 발견됩니다. 미국에서는 공작을 할 때, 작전을 짤 때 그렇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젊은 장병들 1시간에 4km 당연히 걷죠. 근데 막상 걸어보면은 대대가 걸을 때 한 600명인데 앞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가는데 뒤에는 30분이 돼야 출발하니까 못 갑니다. 전체 부대가.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뜬금 포를 쏘아대는 정청래,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이재명. 지금은 힘을 쓰지만 저는 추석이 올 때쯤은 상당히 힘을 잃을 것이다. 추석 전에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주저앉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개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그거 일단은 개혁을 해서 가겠지만은, 자, 중수청을 만들었어.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법무부인이 공소청이 기소를 해줘야 되죠. 근데 공소를 제기하니까 이게 좀 수사가 미비해 라고 해서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이거 다시 수사하세요 하고 넘기면은 이 공소청은 수사권이 있는 거야. 수사권이 없는 쪽으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 잘못된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도 무너지는 거죠. 저는 추석 전에 이재명 정청래의 개혁은 돈자된다, 내지는 돈자될 시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단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